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이 하이에크가 공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이에크라고 하는 학자는 어, 시장의 가격 기구, 즉 보이지 않는 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의 가격 기구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이 원리가 바로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즉 경쟁을 바탕으로 가격이 출현하고 그 가격을 매개로 해서 어,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즉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자, 결국 이 가격 기구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가격이 출현하고 그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 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출현했던 가격은 다시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가격이 출현하여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에, 새로운 생산과 소비 순환의 패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결국 이 시장의 가격 기구가 작동하는 가장 중추적인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쟁. 그러니 시장의 가격 기구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이 원리를 이 경쟁의 원리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바탕으로 시장의 가격 기구가 작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반드시 이 경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 앞서 언급드린 이 하이에크의 처방은 모두 이 경쟁의 원리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앞서 든 것처럼 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것도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국가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루어지게 되면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위적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서 그 노동에 대한 임금과 노동량이 결정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결국 특히 이 특히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이 노동자를 기업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필요 없는 노동량을 줄이고 싶어서, 그 결과 노동자를 해고하고 싶어도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필요 없는 노동력을 감축을 시켜야지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효율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노동 유연성 확보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경쟁력을 어, 확보를 할 수 없는 셈이죠. 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장의 가격 기구가 작동하는 질서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이에크는 노동 유연성 확보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시장의 가격 기구가 원만하게 작동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셈이죠. 긴축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인, 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대규모 공공재정을 지출하게 되면 시장에 인위적으로 현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임금과 물가가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결정되게 되는 셈이지요. 그러니 결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재정 지출 규모를 대규모로 늘리게 되면 시장에서 경쟁을 바탕으로 어, 경쟁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임금과 물가를
훼손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 정부의 이 대규모 재정 지출은 이건 역시 경쟁의 원리를 훼손시키게 되고, 경쟁이라는 이 요인을 훼손시키게 된 결과 시장의 가격기구라는 질서에 교란을, 오작동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긴축 재정이라는 것도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대한 신뢰에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시장의 가격기구가 온전히 작동을 하는데, 재화나 서비스를,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개입하여 공기업이 담당하도록 하게 되면 공기업은 그 운영 과정에서 경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죠. 즉,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강화된 채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 경쟁이라고 하는 이 요인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경쟁이 훼손되면 결국은 시장의 가격 기구가 오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하이에크가 내리는 이 처방들, 공기업의 민영화라든지 긴축 재정이라든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든지, 이러한 모든 이 케인스의 정책은 시장의 가격기구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셈이죠. 시장의 가격기구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장의 가격기구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바로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정부의 역할은 대규모 공공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은 바로 경쟁이 공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정부의 역할을 그렇게 규정한 이 하이에크의 입장을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접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에 따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일체 반대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치안과 국방과 같은 사회적 질서는 물론이고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 현상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사업을 펼쳐 유효수를 결인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요. 결국 저는 정부의 실패를 우려하여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쟁점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에 방해되거나 공정한 경쟁을 어지럽혀 시장의 가격기구를 훼손시키면 그러한 변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역할은 결국은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하이에크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이에크 입장은 신자유주의라고 분류가 됩니다. 하이에크 자신의 입장을 신자유주의, 즉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했고, 자,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시장의 가격기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와는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방임주의 원리에 따르면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에크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신뢰한다는 점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같은 입장이나, 시장의 가격기구를 해치는, 즉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입장을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 이 정부의 역할이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측면에 있는 것이지, 케인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케인스가 강조하는 것처럼 공공사업을 펼쳐 유효수요를 견인하는, 즉 유효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방식의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하이에크는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케인스의 입장처럼 정부가 시장의 가격 기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훼손시키게 된다. 즉 가격 기구가 작동하는 근본 원리인 경쟁이라고 하는 이 요인에 흠결, 훼손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가격 기구를 망가뜨리게 된다. 생산과 소비의 순환에 있어서 교란,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크가 우려하는 정부의 실패입니다. 즉 정부가 가격 기구에 개입하면 할수록 경쟁의 원리를 망가뜨리게 되고 그 결과 시장의 가격 기구가 훼손되어서 생산과 소비의 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것이 이 정부의 실패이고 이러한 정부의 실패를 하이에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정부가 공공재정을 대규모로 지출하는 방식의 개입에 대해서는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정부의 역할은 그러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확보시켜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이에크의 입장을 우리는 신자유주의, 하이에크 본인이 자신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했듯이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견해가 막바지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인스 선생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자, 그러니 우리 케인스 선생님께서 자, 국가는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생산 수단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케인스 선생님은 시종일관 국가의 재정 정책, 즉 공공 투자를 확대시켜 유효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 고용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국가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는 케인스 선생님 입장을 수정 자본주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케인스 선생님 입장에 대해서 케인스 선생님의 견해와 관련하여 하이에크 선생님의 비판적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케인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이에크 선생님께 좀 비판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하이에크 선생님께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국가가 시장의 가격 기구에 개입하면 경제 주체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케인스는 공공 재정 지출을 통해서 시장의 가격 기구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하이에크 선생님은 그러한 개입은 결국 생산과 소비를 기업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즉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노예의 길이다. 그래서 국가가 시장의 가격 기구에 개입하면 경제 주체는 결국 노예로 전락한다. 이렇게 하이에크 선생님은 케인스 선생님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그럼 하이에크 선생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견해를 좀 밝혀주세요. 이제 제가 하이에크 선생님께도 지금까지 제시한 견해 중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견해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하이에크 선생님께서 자, 국가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것은 치명적 자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하이에크 선생님은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시장의 가격 기구가 경쟁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이기 때문이죠. 결국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의 과정이 무너지면 시장의 가격 기구가 훼손됩니다. 시장의 가격 기구가 훼손되면 결국 생산과 소비 순환에 문제, 오작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오작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는 바로 공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이크 선생님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은 이 정부가 경쟁의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쟁의 원리를 경쟁이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보장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가격 기구에 개입을 하게 되면 개입하면 할수록 경쟁의 원리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시장의 가격 기구에 대한 오작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시장의 가격 기구는 훼손된다. 즉 하이에크는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면 결국은 그것은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 방식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라고 하이에크 선생님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와 관련하여 케인스 선생님의 비판적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에크의 견해에 대해서 케인스 선생님께서 비판을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케인스 선생님께서 경제 침체가 저절로 회복될 때까지 시장의 질서에 맡겨두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에크 선생님은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는 그러한 시장의 실패가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결국 시장의 가격 기구를 신뢰하고 그대로 맡겨두면 장기적으로 그러한 시장의 실패는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두면 장기적으로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물론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처럼 저절로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케인 선생님은 경기 침체가 저절로 회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저절로 회복될 때까지 시장의 질서에 맡겨두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두면 장기적으로 그러한 시장의 실패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시장의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케인 선생님은 그러니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조치가 바로 케인스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죠. 바로 그 정부의 재정 정책은 정부가 공공 재정을 대규모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규모 공공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 결과 유효 수요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보완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케인스 선생님은 장기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인스 선생님의 이 경제학을 내일의 경제학이 아니라 오늘의 경제학이다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인스 선생님은 이 하이에크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저절로 회복될 때까지 시장의 질서에 맡기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케인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인스 선생님이 물론 장기적으로 하이크 선생님의 처방이 효과를 발휘하여 총수요와 총공급, 즉 생산과 소비 균형을 회복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임하는 동안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물론 폭풍우가 언젠가는 고요하게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폭풍우를 온몸으로 견디며 저절로 바다가 고요해질 것이니 기다리라고요? 어리석은 처박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케이스님 한 번 더 시장의 질서에 맡겨두고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물론 그렇게 회복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방임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라고 해서 하이에크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